자,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대손회계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그러면 중간 점검 차원에서 우리 여태까지 뭐 배웠는지 한번 훑고 지나가 볼게요. 같이 머릿속으로 이런 거 배웠구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산에 대해서 배워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산은 뭐냐? 그래,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기업으로 들어올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즉 다시 말해,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 즉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왠지 기분 좋은 것들. 해서 얘를 자산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산은 크게 그쵸,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이 된다. 이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준 몇 년? 그쵸, 1년이다라는 거.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들은 유동으로 구분을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비유동으로 구분을 하겠다. 되셨죠? 해서 유동 중에 우리는 유동은 다시 당자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배웠는데, 재고 자산은 오늘 배울 것이고 당자 자산은 우리 전 시간까지 배웠던 거죠. 해서 당자 자산에는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배웠었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 은행 계정 조정 하나 배웠고, 대손 회계도 하나 배웠었죠. 대손 회계 되게 하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당자 자산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은 현금성 자산에서 뭐가 중요하다? 자,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유동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돌아오는 것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좋아하는 문구예요. 3개월 이내.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냐? 뽑아내는 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 중요했고, 단기 매매 증권 내용 중에 취득, 보유, 처분, 취득 시 회계 처리, 보유하면서 발생된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 그리고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도 다 배웠었죠. 기억해 주시고 이제 가서 한번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배웠었는데, 매출 채권은 크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구분이 됐었다. 매출 채권이랑 받을 어음으로 구분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요, 영업 활동과 관련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우리 외상 매출금이랑 미수금은 둘 다 받을 돈이긴 한데, 매출 채권이냐 아니냐 구분이 되겠죠. 미수금은 우리 기억해봐요 한번. 뭐예요? 우리 LEM 은행에서 자동차를 팔았다. 대신 돈 안 받았어. 받을 돈이야. 그럼 은행은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니까 받을 돈이긴 하지만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다라는 거. 주 영업활동과 받을 돈이면 외상 매출금, 그 외에 우리 주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받을 돈이면 미수금. 이런 개정 과목 하나 배웠죠. 그리고 대손회계. 우리 회사에 기말에 받을 돈이 100만 원인데 여기서 대략적으로 우리 회사는 1% 정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100만 원의 1%, 만 원은 미리 못 받을 것 같으니 미리 아파하자. 그리고 저축해놓자. 대손 충당금으로. 이런 개념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한 단원 배울 때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어떤 자산을 하나하나 배웠는지 머릿속으로 좀 나열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 덮고도 이 부분에 이게 있었구나,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라고 기억이 되실 거예요. 되셨죠? 자, 오늘은 이어서 당자 자산 중에 개정 과목인 미수수익을 배워볼게요.
자, 미수 수익은 뭐냐? 내가 A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연 이자율 10%를 받기로 했어. 언제? 4월 1일 날. 그리고 이자는 다음 연도 1년 지나서 그때 줘 라고 계약을 한 거야. 100만 원을 10% 이자 받기로 하고 이자와 원금은 1년 뒤에 받기로 했다. 그렇다면 그래, 제일 간단한 건 우리가 제일 편해하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 날 빌려서 12월 31일 날 갚으면 이런 계정 과목 필요 없겠지. 그런데 실무상 보통은 연도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죠. 해서 4월 1일 날 빌려서 19년도 4월 1일 날 빌려서 2020년도 3월 31일 날 갚기로 했다. 1년 동안 갚기로 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는 다음 연도에 수령하기로 약속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19년도에 돈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자 받은 거 있어, 없어? 없죠. 아, 그러면 이자 받은 거 없고 우리 돈 받은 것도 없으니까 회계 처리할 거 없겠네 라고 하면 큰 오산이겠죠. 왜? 회계는 무슨 주의? 그렇죠.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현금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 19년도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 우리 1년치 중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에요? 9개월치. 12분의 3만큼은 12분의 9만큼은 돈은 안 받았지만 올해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75,000원인가요? 7,500원이죠. 7,500원이면 75,000원이죠. 75,000원은 올해의 수익으로 잡자. 비록 돈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해서 계정 과목 뭐냐? 미수 수익이라는 거예요. 자, 회계 처리 한번 같이 해보면 차변, 대변. 자, 우리 이자 받을 권리 생겼지? 얼마만큼? 75,000원만큼. 나 나중에 75,000원만큼 받을 권리가 생겼어. 그럼 뭐예요? 받을 권리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자산이겠죠. 그러면 받을 권리가 생겼다. 얼마만큼? 75,000원만큼. 이 이름 좀 나중에 넣고 대변에 우리 이자 수익 생겼네. 이자 수익이 발생. 어디? 대변. 기분 좋으니까. 수익과 비용은 기분 좋으면 대변, 변태적으로 해서 수익의 발생인데 얘 이름 뭘로 할 거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에 75,000원 할 거다라는 거. 그러면 차변에 받을 돈인데 이자 중에 나중에 받을 돈이야. 아직 못 받은 돈, 나중에 받을 돈 이름 미수 수익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이자 미수 수익은 수익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그러니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온 거고 이자 수익 아직 못 받았지만 올해의 수익으로 발생이 됐으니 수익으로 인식을 하자. 즉 수익의 증가로 대변 75,000원 왔다라는 거예요. 이 회계 처리는 언제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12월 31일 날 하겠지. 이게 결산 분계라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기간의 귀속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왜? 우린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반대로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뭐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 이제 우리 건물이 있기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화재보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좋겠지. 그런데 기중에 가입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자, 동일하게 4월 1일부터 내년 2020년 3월 31일까지 보장받는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다. 금액 1년치 120만원.
120만 원짜리 가입했다. 1년에 120만 원 하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 해서 현금은 미리 줬다라는 거. 4월 1일 가입할 때 120만 원 지급하고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다. 1년치에 대해. 그러면 우리 120만 원 준 것 중에 올해치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는 오래된 게 맞지. 올해 거니까.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는 얘 미리 준 거잖아. 미리 준 건데 이거 왜 자산이에요? 선생님, 선급 비용이면 비용인데 왜 자산이에요? 내년도에 우리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지. 자, 12월 31일 날 딱 내가 서 있어. 그랬더니 우리 1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받을 권리 자산이겠죠. 그러면 이 미리 낸 돈만큼은 우리가 나중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자,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120만 원 4월 1일 날 지급했을 때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차변에 대변에 어떤 회계 처리가 와야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4월 1일 날 120만 원 1년치 보험료 지급했다.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의 감소가 일어났겠지. 현금의 감소 어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현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왔고 기분 나쁘니 금액 120만 원 1년치 한 번에 냈으니까 그러면서 얘 1년치 한 번에 낸 거를 비용 처리한 거예요. 한 번에. 보험료 비용의 증가로 얘는 차변 기분 나쁘지만 변태적이라 차변 금액 120만 원. 그런데 이 120만 원 우리 봤던 여기다 설명할게요. 120만 원 중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만 올해 거잖아. 그러면 이 2020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분 3개월치는 올해 비용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미리 준 거지. 그러면 이 보험료 120 중에 3개월치 부분은 보험료 처리하면 안 되지. 그렇지. 올해 거 아니잖아. 그러니 이 중에 3개월치 부분은 이름을 바꿔주자라는 거예요. 그래. 30만 원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미리 준 거야. 이거 내년에 우리 받을 권리가 생긴 거야. 라고 해서 이 회계 처리를 반대로 하는 반대 회계 처리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해서 보험료 120 중에 30만 원 취소하고 보험료 120 중에 30만 원 취소하는 회계 처리하고 비용의 감소 기분 좋으니까 얘는 변태적이라 대변에 왔고 얘는 비용의 감소다라고 왔고 차변에 대신 이 30만 원 우리 미리 준 거다. 우리 나중에 혜택 받을 수 있다. 해서 선급 비용으로 미리 준 비용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쓰겠다.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30만 원 쓰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 선급 비용이 나오려면 이 위에 보험료, 현금 이 회계 처리가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실무 문제 가면 선급 비용과 관련된 결산 회계 처리 해라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계 처리가 어딘가에 입력이 되어 있을 거야. 어딘가에 먼저 회계 처리가 되어 있을 거라니까. 그러니 얘 내용 보고 얘와 관련된 선급 보험료 없애 주면서 얘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잡았다라는 것까지 흐름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험료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한 보험료 중 120 중에 30만 원은 올해 비용 아니니 이 중에 30만 원 취소하면서 이 이름 다시 얘는 미리 준 거다. 선급 비용 자산으로 잡아라. 왜 자산이냐? 나중에 보험 혜택 받을 권리가 있으니. 되셨죠? 자, 우리 네 번째 줄 밑줄 좀 긋고 갈게요. 보험료 등의 경우 1년분의 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기간 미경과분, 즉 30만 원 미경과분에 대해 회계 기간 말 동그라미 치고 회계 기간 말에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흐름 되셨죠? 그래서 발생 주의 때문에 미수수익 선급 비용 부채 가면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반대되는 개념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왜? 발생 주의 때문에. 현금은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 기간에 대한 기속은 정확하게 해주자라는 회계의 기본 특성 때문에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선급금도 동일해요. 뭐냐? 우리가 물건을 사기로 했어. 상품을 사기로 했는데 보통은 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 이거 나중에 1,000만 원어치 살 건데 지금 우리 계약하고 서명만 하기 그러니까 미리 계약금 주고 받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A한테 상품 1,000만 원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 100만 원을 주고받았다. 지급했다라는 거. 이 상황 가지고 회계 처리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차변, 대변.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가정하고 그럼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현금 100만 원이 나갔겠지. 그러면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겠지. 자산의 감소 어디? 대변 기본에 나쁘니까 자산의 감소 100만 원 대변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왔고 그럼 차변에 이 100만 원 왜 준 거야? 우리 나중에 물건 받을 수 있는 상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겠지. 상품 1,000만 원짜리 살 건데 미리 서로 의심이 되니 계약금 100만 원 주고 받았다. 그럼 이 100만 원 나한테 무슨 권리야? 그래, 나중에 상품 가져올 수 있는 권리잖아. 그러니 자산으로 보겠다. 그 이름 미리 준 돈 선급금으로 이름을 정해 주겠다라는 거. 100만 원 해서 이 선급금은 자산의 증가 항목이라는 거. 당연하겠지. 우리 지금까지 자산에 대해 배우고 있으니까요. 네. 자, 선급금까지 보셨고 선납세금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내가 법인이라는 가정을 하겠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는 장사를 해요.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총 수익이 발생되고 얼마 비용이 발생돼서 얼마 순이익이 남았다. 그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해서 이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졌는데 이거 한 번에 내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너 이거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끊어서 나눠서 내. 나중에 1년치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반년치씩 조금 나눠서 내. 미리 내. 라는 거예요. 7월 1일 날 내가 세금을 미리 냈다. 그러면 반대로 나한테 권리가 생기는 거겠지. 나중에 세금을 안 낼 권리. 이만큼은 미리 냈으니 나중에 세금을 덜 내도 된다라는. 자, 회계 처리로 알아보면
7월 1일 날 세금, 법인세 세금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가정 해볼게요. 현금의 감소 어디? 대변 동일하게. 그러면서 차변에 나중에 너 이만큼은 세금 들래도 돼. 들릴 권리가 생긴 거야. 그럼 이 권리의 이름 뭐냐? 미리 낸 세금, 선납 세금 100만 원. 얘 이름 자산의 증가라는 거. 미리 세금 냈으니 나중에 너 세금 낼 때 이만큼 빼고 내. 덜 내도 되는 권리. 되셨죠? 세무를 우리가 세법까지 넘어가서 좀 내용을 배우면 이 내용이 좀 와닿을 텐데 지금은 회계만 배우는 단계이니까 이렇게만 좀 간단하게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우리 예제 좀 풀어보고 쉬고 다음 이어서 진행할 건데 예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 앞에서 설명한 내용 가지고 먼저 회계 처리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저랑 한번 풀어봐요. 자, 빨리 멈추고 풀어봐요. 멍 때리지 말고. 자, 풀어봤나요? 자, 양가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X1년 4월 1일 날 만기 1년 연 이자율 10% 조건으로 정기예금 1,000만 원에 가입했다. 2000 X1년 10월 말에 미수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아까 내용이랑 동일하죠? X1년, X2년에 대해서 4월 1일 날 1,000만 원에 대해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그리고 이자율 10%에 대해 10% 받기로 약정했다. 이자와 원금은 만기에 받기로 했다라는 거. 그러면 아직 못 받았지만 X1년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은 얼마다?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의 10% 100만 원 중에 4월부터 12월치는 X1년에 인식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 중에 12분의 몇 개월치? 그쵸?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치인 금액 얼마? 75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겠구나. 얘 돈 안 받았지만 X1년의 수익으로 인식해야겠구나 라는 거 해서 차변, 대변 75만 원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나중에 이자 받을 권리 뭐다? 그렇죠. 미수수익. 아직 안 받았지만 나중에 받을 권리라는 거 미수수익 75만 원. 얘 자산의 증가로 차변. 그러면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해야겠죠. 수익의 증가, 수익과 비용은 변태적이라 기분이 좋으면 어디? 대변. 그래서 이자 수익 75만 원. 얘 수익의 증가로 대변해 왔구나. 회계 처리 되셨겠죠? 선수수익과 미수수익 또는 선급금, 미지급금 얘는 결산회계 때 자주 출제되는 범위예요. 우리 실무 가서 결산 회계 처리해라 라고 할 때 자주 나오는 범위니까 얘는 기억해 두시고 이해하실 때는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X1년 11월 1일 문정은 회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 120만 원에 가입했다. 그리고 보험료를 일시납하였다. 현금으로 일시납하였다라고 가정하고 X1년 10월 말에 선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가정은 11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거야. 뭐? 보험료 1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의 감소 대변 120만 원. 얘를 모두 일시납했을 때 보험료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험료로, 즉 비용으로. 비용의 증가 차변. 이 회계 처리는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같이 해드리는 거니까
120만 원 납입했는데 우리 12월 말에 보니 120 중에 올해치는 몇 개월이에요? 11월 1일 날 가입을 했으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개월분만 올해치죠. 그러면 10개월치는 10개월치가 보험이 12개월치 120만 원이 보험료가 아니라 이 중에 10개월치는 미리 준 거잖아. 그럼 비용 처리하면 안 되지. 너 2달치만 비용 처리해야지. 왜 12달치 다 비용 처리했어? 10개월치는 미리 준 거로 회계 처리 바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계 처리 어떻게 해? 12월 31일 날 같이 해봐요. 자, 120 중에 얼마 취소해야 돼? 그렇죠. 20만 원은 올해 치니까 즉 120 중에 12분의 2개월치는 올해치가 맞아. 그러니 12분의 10개월치는 취소하자. 즉 100만 원. 이 보험료 100만 원. 비용의 감소 100만 원 하면서 이 100만 원 보험료 아니고 우리 미리 주는 거잖아. 그래. 비용을 미리 줬다. 선급 비용 100만 원. 얘 뭐다? 자산의 증가다. 우리 나중에 보험 혜택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 자산의 증가다라는 거 되셨죠? 보험료와 이자 수익 기억해 주시고, 자, 양가로 3번 10월 9일 날 대만에 원재료 50만 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문정으로부터 대만에서 원재료 50만 원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우리 회계 처리할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계약서 쓰고 계약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면 우리가 주고받은 것도 없고 받을 권리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순수한 계약 자체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계약은 회계 처리 단순 계약 자체로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OX X라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다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변동이 생길 테니 이건 회계 처리해야겠죠. 자, 차변, 대변, 현금의 감소, 대변, 현금 10만 원,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왔고, 그러면서 차변, 이 10만 원 우리 물건 살 돈 미리 준 거잖아. 선급금이라는 거예요. 미리 준 돈, 비용에 대해 미리 준 돈이면 선급 비용, 그 외 자산의 취득으로 인해 미리 준 돈이면 선급금이라는 거. 10만 원. 자, 이 선급금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우리 원재료 나중에 50만 원짜리 이제 가지고 올 때 얼마만 주면 돼요? 40만 원만 주면 되지. 그럼 그때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50만 원짜리 이제 가지고 올 때 한번 회계 처리 해보자라는 거예요. 50만 원 가져오니까 우리 자산 생기죠. 원재료라는 자산 생기죠. 원재료 자산의 증가 얼마? 40만 원? 아니죠. 50만 원 생기잖아. 대신 원재료 50만 원짜리 가져올 때 우리 50만 원 다 줘요? 아니겠죠. 금액 얼마? 현금 40만 원만 주겠지. 그러면 대차 차익 맞아요, 안 맞아요? 차변은 50만 원, 대변은 40만 원, 20만 원 뭐다? 그래요. 우리 이제 써먹어야지. 미리 준 돈. 미리 준 돈 써먹자. 선급금 10만 원. 얘 자산의 감소로 써먹는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 돈 써먹자.
되셨죠? 50만 원짜리 가지고 올 때 10만 원 미리 줬으니 40만 원만 주고 우리 미리 준 돈 써먹자라는 거. 되셨죠? 자, 양가라 4번. 요것만 하고 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 요것만 하고 쉴 거예요. 자, X1년 11월 25일 대만에서 구입하기로 했던 원재료 인도받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아, 여기 문제 나와 있네요. 위에서 풀었죠? 자, 차변에 원재료 크게 써 드릴게요. 원재료 50만 원 가지고 오면서 대변에 현금 나머지 4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러면서 나머지 차액 10만 원은 뭐다? 대차 차액 10만 원은 뭐다라는 거. 위에서 미리 준 돈 선급금 미리 준 돈 써먹어서 선급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로 대차 차액을 맞췄다라는 거. 되셨죠? 해서 이 회계 처리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또는 이 선급 비용처럼 이전에 어떤 회계 처리를 했길래 우리가 이 결산 분계를 다시 해줘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5번, 6번은 조금 쉬었다가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